선생이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한테 손을 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교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 남자의 눈빛, 그 뒤에 서 있던 아이의 비웃는 표정.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를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 32분. 저는 3학년 7반 교실 앞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복도는 고요했죠. 석양이 창문을 통해 길게 늘어진 복도 바닥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7반 교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아니, 떨어뜨려진 소리였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개새끼야, 내가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창문 틈새로 들리는 목소리. 낮고 거친 하지만 어딘가 어설픈 협박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장태준이군. 제 머릿속에 즉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학년 7반, 늘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그 아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선생님들한테도 반말에 가까운 말투를 쓰던 그 학생이요. 저는 조용히 교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죠. 교실 안은 참담했습니다. 책상 3개가 벽 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키 작고 마른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아이였죠. 민수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서 있는 장태준. 그 옆에는 2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구경하듯 서 있는 얼굴들. 이 자식아, 귀 먹었어? 3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알았어? 태준이 민수의 머리를 책상에 쿵 하고 내리눌렀습니다. 쿵. 민수의 이마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 으윽. 민수의 낮은 신음.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오른손이요. 참아. 강서연. 넌 이제 선생님이야. 선생님답게 처리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긱. 교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에 4명의 고개가 일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실 안으로.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굽낮은 검은 구두가 복도 바닥을 차분하게 두드리는 소리만 교실에 울려 퍼졌죠. 똑, 똑, 똑. 강서연 쌤? 태준 옆에 서 있던 아이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쌤, 저희 그냥 놀고 있었어요. 장난이에요, 장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걸어갔죠. 3걸음, 4걸음, 5걸음. 태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요? 반항적인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준 바로 앞 1미터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손 놔. 네. 민수 머리. 손 놓으라고.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쌤, 이건 저희들끼리 일인데요. 선생님이 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 혈자리를 정확히 눌렀죠.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민수의 머리를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조금 더 눌렀습니다. 아프지만 다치지는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요. 아파요. 나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죠. 아픈 게 어떤 건지 알겠어?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민수도 지금 아파.
내가 한 것처럼. 저기요 쌤, 진짜 놔주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의 그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천천히 그의 손목을 놓아줬습니다. 태준은 손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으로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죠. 네. 이마 좀 보자. 저는 민수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마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내일이면 멍이 들겠죠.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을 당해왔을까. 민수의 눈빛에서 저는 그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체념,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 민수야, 보건실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줄게. 괜찮아요. 민수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가자. 저는 민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태준을 봤죠. 태준은 여전히 손목을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두 친구는 이미 교실 뒤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나 있었고요. 장태준.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로 와. 상담 좀 하자.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쏘아보기만 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 두고 보자. 바로 그런 눈빛이었죠. 민수를 데리고 보건실로 가는 복도. 석양빛이 더 붉어져서 복도 전체가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죠.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제 머릿속에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죠. 장태준의 아버지, 장석진. 이 지역에서 장석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시의회 의원, 각종 학교 발전 기금을 대는 거물이죠. 저는 오늘 그 아들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곧 전화가 오겠지. 아니,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올지도 모르죠. 보건실 문을 열면서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날 저녁, 오후 6시, 저는 교무실에서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오지 않았죠. 당연했습니다. 그 아이가 순순히 올 리 없었으니까요. 대신 오후 6시 20분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발신자 교감 선생님. 벌써 연락이 갔군.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강 선생. 지금 교감실로 좀 올라올 수 있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출석부 하나가 들어 있었죠. 10년 전 제가 처음 교생 실습을 나왔을 때 받았던 그 출석부였습니다. 저는 그 출석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의 나로 돌아가지 마. 넌 이제 선생님이야. 하지만 제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감실로 올라가는 계단.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교정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교감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 하나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 또 하나는 도대체 선생이 뭔데의 손목을 비튼다는 겁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저는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장석진.
빠르네. 저는 작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시간도 안 돼서 학교까지 달려온 겁니까? 아들이 대견하긴 하네요. 저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교감 선생님 강서연입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감실 안. 교감 선생님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 앞 의자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석진.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이었죠. 잘 정돈된 머리, 값비싼 시계, 그리고 여유롭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미소. 선생님이 강서연 선생이십니까? 장석진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석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죠. 우리 태준이한테 손목을 비틀었다면서요? 제압했습니다.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대답에 장석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폭행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애들끼리 장난친 거죠. 장난으로 머리를 책상에 찢는 건 폭행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 CCTV도 없는 교실에서 목격자도 가해자 측 친구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군. 장석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좀 말썽은 피우지만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과하게 개입하신 것 같네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영역에 손대지 마라. 바로 그런 뜻이었죠. 저는 장석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과한 건 제가 아니라 장태준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학생들을 지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장석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신념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말이죠.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이 학교 발전기금 누가 되는지도 아시고요? 협박.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학생 폭력은 별개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학교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3학년 7반 담임교사 학생 폭행 사건의 진실. 글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강서연 교사가 아무 이유 없이 장태준 학생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혔다. 학생은 현재 병원 치료 중이며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허위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벌써 50개가 넘었고요. 요즘 교사들 문제 많더라. 애 손목 비틀다니. 정신병자 아니야.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는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교무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요. 저는 혼자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때 교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 받았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저를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한숨을 푹 쉬었죠. 강 선생, 교육청에서 민원 들어왔대. 장태준 학부모가 정식으로 진정서 넣었어. 머리가 띵했습니다. 게시판 여론몰이도 모자라 교육청까지.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교무부장이 말했죠. 이번 주 안으로 소명자료 준비해야 해. 교육청에서 실사 나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걸요. 점심시간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 부탁 하나만 할게. 내가 당한 일들 날짜별로 정리 좀 해줄 수 있어? 민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진실은 밝혀져야 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써올게요. 방과 후 저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윤서 장학사, 교육청 근무 15년 차 베테랑이자 제가 신규 교사 때 잠깐 인연이 있었던 선배였죠. 30분쯤 지나 윤서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아니에요, 선배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알아요. 장석진. 그 사람 밑에 교육청 사람도 있어.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이번 민원도 그렇게 빨리 올라온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윤서 선배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난 3년간 장석진이 학교에 기부한 돈 내역이야. 그리고 그때마다 묻혔던 학폭 사건들 리스트. 내가 처음이 아니야, 서연아.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조심해서 써. 이거 나한테서 나갔다는 거 절대 밝히지 마. 나도 잘리거든. 윤서 선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2022년 장태준 폭행사건 1건 마이너스 합의 처리. 2023년 장태준 금품 갈취 의혹 2건 마이너스 조사 중단. 2024년 장태준 집단 따돌림 신고 마이너스 무혐의. 전부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장석진의 기부금이 학교로 들어왔죠. 이 자식, 아들 뒤치다꺼리를 돈으로 해왔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폭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뇌물, 권력 남용.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죠. 다음 날 저는 학부모 3분을 따로 만났습니다. 민수 어머니, 그리고 예전에 태준에게 피해를 입었던 학생 2명의 부모님이었죠. 처음엔 모두 겁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섰다가 우리 애만 더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장석진이 누군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는 못 이깁니다. 하지만 함께면 달라요. 증거가 있어요. 제대로 된 절차로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 애 지켜주실 수 있어요? 제 목숨 걸고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3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학부모 3명, 윤서 선배, 그리고 저. 이제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태준의 폭력 현장을 직접 포착하는 것. 그게 관건이었죠. 금요일 오후 저는 일부러 교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는데 태준과 친구들이 민수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운동장 구석, 체육창고 뒤편. 거기서 태준이 민수의 멱살을 잡고 있었죠. 야, 이 새끼야, 강서연한테 뭐 얘기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쌤이 갑자기 나한테 돈 갚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일렀지? 저는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죠.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태준이 민수를 밀치는 것, 욕설하는 것, 위협하는 것. 야, 다음엔 진짜 가만 안 둬. 알았지? 바로 그때 제가 나타났습니다. 장태준. 태준이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교무실로 가자. 그리고 태준을 보며 차갑게 말했죠. 너 내일 학교 오지 마. 집에서 대기해.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화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서 선배와 학부모들에게 공유했죠. 이제 우리에겐 무기가 생겼습니다.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요. 월요일 아침 교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을 보니 서울 차량이었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서연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석진이 보낸 사람인가? 남자는 제 경계심을 눈치챘는지 재빨리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태수입니다. 최윤서 장학사님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변호사?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윤서 선배가 연락하셨다고요? 네, 선생님 상황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장석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5년 전 제 의뢰인이 장석진의 불법 건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했죠. 증거가 다 있었는데도 묻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료로 변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기실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한번 붙어봅시다. 점심시간 교무실 뒤편 작은 회의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 김태수 변호사, 윤서 선배, 그리고 학부모 3분.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진 증거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폭력 현장 동영상. 둘째, 과거 은폐된 사건 기록. 셋째, 뇌물 정황. 그는 하나하나 체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민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장석진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애들 안전은 어떻게 돼요? 김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교육청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고발장을 냅니다. 일단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 말에 학부모들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간 뒤 김 변호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과거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태준 손목을 제압하실 때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영상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괜히 여쭤봤네요. 어쨌든 선생님 편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가 나가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과거는 묻혀야 해. 그날 오후 4시 교문 밖에 또 다른 차가 섰습니다. 이번엔 낡은 소나타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가죽 재킷에 문신이 팔뚝까지 올라와 있는 조직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독거미 언니, 오랜만입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를 교문 밖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민철, 너 왜 여기 와? 언니 소식 들었습니다. 재벌 새끼가 언니 건드린다면서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형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새끼들 쓸어버리라고 하던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너희는 절대 나서면 안 돼. 왜요? 언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린 언니 사람들이에요. 언니가 힘들면 우리가 나서야죠. 저는 민철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철아, 들어. 나 이제 그쪽 사람 아니야. 선생님이야. 알겠어? 너희가 나서는 순간 나도 끝나. 민철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니 혼자 당하라고요? 안 당해. 이번엔 법으로 싸울 거야. 제대로.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돌아가. 다시는 학교 근처에 오지 마. 민철이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언니, 진짜 위험하면 연락하세요. 우린 언제든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가 자꾸 찾아오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윤서 선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김 변호사가 오늘 진정서 냈어. 교육청에서 특별조사팀 꿀인데. 이제 시작이야. 힘내.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현관문 손잡이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겁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강서연 선생님, 그만두세요. 계속 버티면 선생님만 다칩니다. 마이너스 선생님을 걱정하는 사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죠. 내가 제대로 건드리고 있구나. 장석진이 흔들리고 있어. 저는 쪽지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김태수 변호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보관 잘하세요. 협박죄 성립 가능합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저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더 거세질 거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과거의 동료들까지. 비록 그들의 도움은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제 뒤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석진, 각오해.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간다. 수요일 오전 10시 교육청 특별조사팀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3명의 조사관이었죠. 그들은 교장실에서 회의를 시작했고 저는 오후 2시에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쌤, 큰일 난 거 아니야? 장석진이 진짜 화났다는데? 점심시간 민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실을 확인했지만 빈자리였죠.
옆자리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어디 갔니? 모르겠는데요. 쓰리교시 끝나고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학교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화장실, 도서관, 보건실, 어디에도 민수는 없었습니다. 운동장 구석, 체육창고까지 다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없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휴대폰을 꺼내 민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민수 집에 있나요? 아니요. 학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 어머니의 목소리도 불안해졌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잠깐 못 찾아서. 찾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복도에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시는 거 김민수 맞죠? 돌아보니 3학년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너 민수 어디 갔는지 알아?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장태준이랑 친구들이 민수를 학교 뒷문 쪽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 봤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학교 뒷문을 나서니 좁은 골목길이 나왔고 그 끝에 폐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 구멍가게였던 곳이죠.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폐건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강서연한테 다 일렀지?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민수의 울먹이는 목소리.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상황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과 친구 둘이 민수를 벽에 몰아세우고 있었죠. 민수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만. 제 목소리가 건물 안을 울렸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쌤, 왜 여기? 당장 손 떼. 저는 태연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이 녀석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쌤도 참 끈질기시네요. 오늘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나 걱정해. 지금 한 짓 전부 폭행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를까? 그 순간 태준의 친구 하나가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쌤, 여기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셋이고 쌤은 혼자잖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혼자라고 생각해?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했던 그 움직임이 휴대폰을 빼앗은 학생의 손목을 비틀었고 동시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 학생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죠.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3초 만에 둘 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쌤이 뭔데? 저는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뒷걸음질 쳤지만 곧 벽에 막혔죠. 저는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희들 선을 넘었어.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독거미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다시는 민수한테 손대지 마. 아니, 그 어떤 학생한테도 손대지 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저는 태준을 놓아주고 민수에게 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쌤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가자, 병원 가야 해. 민수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정체가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수와 함께 걸어 나왔죠.
병원 응급실에서 민수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제가 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또 폭력을 썼어? 10년 만에 봉인을 풀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그래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님 괜찮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에요. 민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수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큰일입니다. 조사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던 학부모 두 분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증언 못하겠다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장석진 측에서 압박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동시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 자식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윤서 선배였습니다. 서연아, 교육청에서 조사 일정 연기됐대.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나 봐. 선배님,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야. 장석진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해.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죠. 가까이 가보니 강민철이었습니다. 언니 들었습니다. 오늘 일. 민철이가 담배를 끄고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더는 못 참겠답니다. 언니 허락 없어도 우리가 움직이겠다고.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철아, 그러면 다 끝나. 나도 끝나고 너희도 끝나. 민철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이대로 지는 거예요? 독거미 언니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아, 이틀만 기다려줘. 내가 마지막 카드가 있어. 민철이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요? 응. 이번엔 진짜 끝을 보는 거야. 장석진과 정면으로.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연락 없으면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불을 켜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준혁 경위. 예전에 저를 잡으려고 했던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직을 떠날 때 그분이 말했었죠. 강서연, 내가 진짜 새 삶을 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굵고 묵직한 목소리.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박준혁 경위님, 저 강서연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거미, 이젠 그냥 강서연이에요. 선생님입니다.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장석진의 아들 학폭, 은폐 시도, 협박과 뇌물. 박준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죠. 제 설명이 끝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동영상, 녹취, 과거 기록 전부 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8시 서울 강남경찰서로 와. 광역수사대랑 같이 움직이겠어. 이번엔 제대로 잡자.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이제 진짜 새삼 산다는 걸 증명해봐. 나도 그게 보고 싶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 녹취 파일, 협박 쪽지까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강남경찰서에 도착하니 박준혁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사이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오랜만이야, 강서연. 경위님도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추격하고 도망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같은 편이 된 겁니다. 회의실에서 광역수사대 팀장 이강훈 경정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 강단 있는 인상의 형사였죠. 강서연 선생님 맞습니까? 네. 박경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장석진, 우리도 오래전부터 주시하던 인물입니다. 건설 현장 비리, 불법 로비, 세금 탈루. 근데 번번이 증거가 부족했어요. 이강훈 경정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증거,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료를 합치면 충분합니다. 학폭 은폐, 뇌물 공여, 협박죄까지 한 번에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움직이시나요? 오늘 밤입니다. 오후 3시 김태수 변호사와 윤서 선배도 경찰서로 왔습니다. 우리는 최종 작전을 논의했죠. 박준혁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장석진은 교활합니다. 직접 손 안 대고 부하들 시켜서 일 처리하죠. 그래서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미끼가 필요합니다. 이강훈 경정이 저를 봤습니다. 강 선생님, 장석진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하려고요. 그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도 달아드릴게요. 저녁 7시, 저는 장석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예전에 명함에 적혀 있던 겁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죠. 누구시죠? 강서연입니다. 짧은 침묵. 아, 강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호,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장석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걸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장석진 건설 본사는 어떠세요? 오늘 밤 10시. 좋습니다. 오시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가 움직인다. 밤 9시 30분, 저는 녹음기가 숨겨진 시계를 차고 위치 추적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광역수사대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선생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신호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장석진 건설 본사는 성남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 로비에서 장석진의 비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중앙에 장석진이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성남 시내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선생님.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석진이 위스키 잔을 내밀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강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장석진이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러나면 장 이사님도 민수와 다른 학생들을 그만 괴롭혀 주세요. 괴롭힌다니요. 우리 태준이가 좀 장난이 심한 건 맞지만 괴롭혔다는 건 과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기지 않을 테니 제발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장석진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죠. 선생님, 순진하시네요. 이게 유일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복사본 있겠죠. 근데 말입니다. 장석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선생님도 과거가 깨끗하지 않다던데요?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독거미. 10년 전 조직 2인자. 사람 팔다리 부러뜨리고 다녔던 그 독거미 말입니다. 어떻게? 장석진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제가 사람 좀 쓰는 편이라서요. 선생님 신상 다 조사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선생님 교직 생활 끝입니다. 아니, 감옥 갈 수도 있죠. 공소시효 안 지난 사건도 있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협박하시려고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럼 이 서류도 제가 처분하겠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닙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손목시계를 툭 두드렸죠. 신호였습니다. 5초 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광역수사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이 앞장섰죠. 장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장석진 씨, 뇌물공여, 협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강훈 경정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금 한 대화 전부 녹음됐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석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 계집이 날 속였어.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속인 게 아닙니다. 정의를 세운 겁니다. 장석진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죠. 박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완벽한 자백이었어.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야. 장석진 밑에 공범들 전부 잡아야지. 오늘 밤이 길 거야. 경찰들이 건물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 저는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김태수 변호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전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 그걸 무기로 협박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과거를 인정하고 그래도 지금은 선생님으로 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기로요. 윤서 선배가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힘들었지? 선배님, 괜찮아. 이제 다 끝나간다. 조금만 더 버텨. 선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새벽 3시 박준혁이 나왔습니다. 강서연, 좋은 소식이야. 장석진 회사 금고에서 비자금 장부 나왔어. 그리고 뇌물 받은 교육청 직원 명단도. 이건 단순 학폭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부패 사건이야. 대형 사건 될 거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끝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장석진이 조용히 당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강서연, 우리 아버지 잡아넣어서 기분 좋아? 기다려.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마이너스 장태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태준이도 소년부 송치될 거야. 걱정 마.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학교로 돌아가.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온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어머니였죠. 선생님, 뉴스 봤어요. 장석진 체포됐다면서요. 네, 어머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은 교실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마주하는 거였죠. 그리고 다시 평범한 선생님으로 사는 것.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월요일 아침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피해갔죠. 저 선생님 조폭 출신이래. 뉴스 봤어? 독검이래. 완전 무섭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선생님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교무실 제 책상 위에는 사직서, 양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 학부모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네. 과거가 그런 선생님한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겠냐고. 저는 1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알아. 근데 여론이라는 게 그렇잖아. 미안하지만 자진 사퇴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석진은 잡았지만 결국 제가 학교를 떠나야 하는 건가. 그때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와 민수 어머니 그리고 다른 학부모 몇 분이 들어왔죠. 교감 선생님, 그 얘기 취소하세요. 민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강서연 선생님이 우리 애들 목숨 구했어요.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누구보다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 지켜준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그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변호사였습니다. 교감 선생님, 강서연 선생님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거 혐의도 전부 공소시효가 지났고 현재는 모범 시민입니다. 부당하게 해고하면 소송 들어갑니다.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짜 싸움이 남았다는 걸요. 그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성남 외곽 폐창고. 혼자 와. 안 오면 민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이너스 태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빨리 민수 어머니께 전화했죠. 어머님, 민수 지금 어디 있어요? 학원 갔는데요. 어느 학원이요? 학원에 전화했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납치당한 겁니다. 저는 즉시 박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위님, 큰일입니다. 태준이 민수를 납치했어요. 뭐? 장석진 아들이? 잠깐만 위치 추적 돌려볼게. 잠시 후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수 휴대폰 위치 나왔어. 성남시 외곽 폐창고. 거기 예전에 장석진 소유 건물이었던 곳이야. 지금 특공대 출동시킬게. 절대 혼자 가지 마. 하지만 민수가 위험해요. 그래도 안 돼. 함정일 수도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죠. 미안해요, 경위님. 전 가야 해요. 밤 9시 30분 저는 폐창고 앞에 섰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었죠. 녹슨 철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둠뿐이었습니다. 태준아, 나왔다. 민수 어디 있어? 제 목소리가 창고에 울렸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창고 중앙에 의자가 있었고 민수가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민수야. 달려가려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20명은 좋게 됐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그의 눈빛이 미쳐 있었습니다. 태준아, 정신 차려. 이러면 너만 더 힘들어져. 닥쳐요. 우리 아버지 감옥 보낸 게 누구예요? 선생님 때문이에요. 태준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피했죠. 애들아, 저 여자 잡아. 20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 다시 한번 독거미로 돌아가야 해.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두 번째가 뒤에서 달려들었죠. 뒤돌아 발차기로 제압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 팔에 상처가 났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이대로는 못 이긴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언니, 강민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10명의 남자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예전 조직 사람들이었죠. 민철아. 저는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해. 너도 아버지처럼 감옥 가고 싶어? 태준이 쇠파이프를 들었습니다. 닥쳐. 다 선생님 때문이야. 그가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목을 잡았죠. 태준아,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너도 알잖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 내 아버지지. 근데 그게 내가 똑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박준혁이 특공대를 이끌고 들어왔죠. 전원 움직이지 마. 창고가 순식간에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났구나. 박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네, 경위님. 민수의 포박을 풀어줬습니다. 민수야, 무서웠지?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태준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를 봤죠. 선생님, 저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제라도 뉘우쳐. 늦지 않았어. 창고 밖으로 나오니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민철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우리는 이제 가볼게요. 민철아, 고마워. 근데 이제 진짜 오지 마. 알겠지? 민철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언니. 언니는 이제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떠나고 박준혁이 담요를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네. 정말 끝났네요. 구급차가 와서 제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온몸이 쑤셨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장석진은 구속됐고 태준도 소년원으로 갈 겁니다. 민수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또 폭력을 썼으니까요. 10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는 걸까?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서연, 내가 오늘 한 건 폭력이 아니야. 보호야. 학생을 지킨 거지.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잖아. 넌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님. 고맙긴. 나도 내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어. 서로 윈윈이지.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아침 출근길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아침.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 선배였습니다. 서연아, 뉴스 봤어. 괜찮아? 네, 선배님. 전 괜찮아요.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 내 정교사 전환 심사 통과됐대. 축하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넌 이제 정식 교사야. 강서연 선생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겼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장석진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태주는 소년원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죠.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이제는 제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아침부터 교무실은 카네이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도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안전해졌어요. -3학년 7반 1동.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조직을 떠나면서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존경받으며 사는 것.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이었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고 모범 교사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서연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임용장을 건넸습니다. 강서연 선생님 축하합니다. 정교사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임용장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학생들이 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속에서 민수가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마의 상처는 아물었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예전에 움츠러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폭력을 썼고 남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는 것.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부당한 것에 맞서는 용기라는 것.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선생님들도 함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복도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민수야. 선생님 저 대학 가기로 했어요. 상담 선생님이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잘 됐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수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난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래서 선생님을 하는구나.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걸 보는 것. 이것이 선생님의 보람이구나. 오후 교무실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데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소년원 제3호였습니다. 태준이었죠.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강서연 선생님께 저 장태준입니다. 여기 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민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버지가 감옥에 간 게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와 제 잘못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서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민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마이너스 태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8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나이였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준혁 경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서연 잘 지내? 네, 경위님. 오늘 정교사 임용장 받았어요. 축하한다. 잘 됐네. 참, 장석진 항소 포기했대. 그냥 5년 살겠다고. 그래요? 응.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했다던데. 너한테. 저한테요? 그래. 할 말이 있다나 봐. 갈 거야?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네,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장석진을 마주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장석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지친 표정이었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선생님. 장석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사과하려고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제 아들을 망쳤습니다. 선생님한테도 큰 잘못을 저질렀고요. 장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 아들이 어떤 괴물로 자라고 있었는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태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한 교육, 선생님이 해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는 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치는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6월 첫째 주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수가 달리기에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이죠. 출발선에 선 민수를 보며 저는 응원했습니다. 민수야, 파이팅! 총소리와 함께 민수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꼴찌였지만 박수가 가장 컸습니다. 퇴근 후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을 보며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폭력, 협박, 싸움, 그리고 승리와 화해.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직 시절의 제 모습,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표정. 그건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저는 이제 강서연 선생님입니다. 그냥 평범한 하지만 누구보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계단을 내려오는데 교무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가 남아있나 싶어 들어갔죠. 민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아, 선생님.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이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손목시계였습니다.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어머님, 이건 선생님 시계 낡으신 거 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민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민수 살려주셨어요. 아니,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시계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민수 같은 학생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새 시계를 차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학원 가는 아이들, 장 보는 아주머니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독거미가 아니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과거의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서연,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어교사. 매일 아침 학교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가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이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어떤 학생이 제 도움을 필요로 할까? 생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마침내 찾은 진짜 제자리에서의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1년 후, 강서연 선생님은 여전히 그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고 장태주는 소년원을 나와 검정고시를 준비 중입니다. 장석진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출소 후 사회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연.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을 상담하는 특별교사가 되었습니다. 독거미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진짜 선생님, 아이들의 진짜 선생님이었습니다.